안녕하세요. 저는 20년을 미국에서 보내다 이제는 고향 땅으로 돌아온 여성 사연자입니다. 미국에서 유년 시절을 보낸 저는 영어와 미국 문화에 정통하지만 한 번도 제가 미국인이라는 생각을 해본 적은 없었습니다. 검은 머리, 노란 피부색으로 백인들이 가득한 미국에 살면서 저는 도저히 정을 붙일 수가 없었거든요. 그런 제 사연을 설명드리려면 제가 고아로 어릴 적 미국으로 입양이 됐던 일부터 얘기를 해야겠네요. 저는 6살 무렵 아주 어린 나이에 미국으로 건너가게 됐습니다. 부모 없이 고아였던 제가 해외 입양을 가게 됐던 거죠. 제가 입양을 갔던 80년대에는 해외 입양이 워낙에 흔했고 특히나 해외 입양이 아주 쉬울 때였어요. 그래서 아이들의 얼굴도 제대로 보지 않고 입양을 하는 일이 너무나 흔했었죠. 저 또한 그런 아이였습니다. 양부모님의 얼굴도 한번 본 적 없이 수많은 아이들과 함께 비행기에 실려 미국 땅에 떨어졌고 어느 날 갑자기 파란 눈에 양부모님이 생기게 됐어요. 너무 어릴 때라 그런지 그 시절 기억이 거의 없는 저였지만 양부모님을 처음 만나던 날의 기억은 아주 생생합니다. 나와는 생김새도 다르고 말 한마디 통하지 않는 어른들의 품에 안긴 것은 공포였어요. 고아인 내게 부모가 생겼다는 기쁨보다는 낯선 사람들의 손길에 얼어버린 두려움이 더 컸었고 그래서인지 저는 빨리 적응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한 해, 2해 지나면서 귀가 트이고 말은 알아듣게 됐지만 그럼에도 양부모님은 제게 늘 낯선 사람들이었어요. 백인 커플이었던 양부모님은 저 말고도 다른 나라의 입양 아들을 여럿 입양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고아들을 걷어 키우니 좋은 일을 한다며 주변에서는 두 사람을 좋은 사람이라 생각했지만 정작 아이들은 큰 보살핌을 받지 못했어요. 아이들은 여럿인데 챙길 생각이 없어서 아이들은 방치되듯 자라야만 했죠. 그나마 나이 많은 아이들이 어린 아이들을 먹이고 씻긴 덕에 사람 구실은 하고 살 수 있었지만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화목하고 은혜로운 입양 가정의 그림은 아니었습니다. 제대로 돌보지도 않을 거면 애초에 왜 아이들을 입양했는진 모르겠지만 그 사람들은 절대로 좋은 양부모가 아니었어요. 그렇다 보니 저는 낯선 땅에서 더더욱 적응을 하지 못했고 힘든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 결국 두 사람이 이혼을 하게 되면서 양쪽 다 아이들의 양육권을 맡지 않겠다고 하는 바람에 입양됐던 저희는 뿔뿔이 흩어지게 됐습니다. 그렇게 저는 위탁 가정으로 보내지게 됐고 그곳에서 저 같은 아이들과 같이 자라게 됐죠. 수많은 보호 아동들과 함께 지내게 된 저는 불안정한 위탁 가정의 환경과 낯선 학교 생활에 적응을 잘 하지 못했습니다. 당시만 해도 양부모에게 제대로 배우지 못해 영어가 서툴기도 하고 말수가 없어서 자기 주장을 제대로 하지 못했고 학교에서는 동양인이라는 이유로 이유 없는 괴롭힘과 따돌림을 당해야 했어요. 그렇다 보니 저는 점점 더 혼자일 수밖에 없었고 외톨이가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제게 유일한 내 편이자 가족은 저와 같은 한국 출신의 줄리 언니였어요. 줄리 언니는 한국에서 태어나 한인 가정에 입양되어 지내다가 몇 년 전 파양되어 위탁 가정에 맡겨진 10대였습니다. 파양된 이유나 사연은 모르지만 그 언니도 나만큼이나 복잡한 사연이 있겠구나 싶었죠. 그래서인지 언니는 위탁가정 안에서 유일한 한국인인 저를 많이 챙겨줬고 제게 많은 것을 가르쳐줬어요. 그 당시 저는 미국에서 살면 살수록 제 뿌리에 대해 의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생긴 것은 한국 사람이었지만 그렇다고 한국말 하나 못하는 제가 한국인이라고 할 수도 없었죠.
한국에서 살던 기억이 없던 탓에 한국에 무지하던 내가 미국인인지 한국인인지 헷갈리더라고요. 학교에서는 저의 생김새로 배척을 당하고 한인 커뮤니티에서는 미국인 취급을 받으며 어디에도 속할 수 없었어요. 그런 제 마음을 줄리 언니만 알아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 뿌리에 대해서 궁금해했고 줄리 언니에게 한국에 대한 것들을 배우게 됐습니다. 줄리 언니는 저를 한인 커뮤니티와 한인타운에 데리고 다니며 한식이나 한국말을 가르쳐 줬어요. 너무 어릴 적 입양되어 기억도 못하는 한국어를 저는 줄리 언니에게서 배우게 됐죠. 줄리 언니 덕분에 저는 몇 년 만에 유창하게 한국말을 할 수 있게 됐고 그렇게 제 뿌리를 찾아가게 됐습니다. 그것은 제 삶에 많은 도움이 됐어요. 내가 한국인이라는 것, 어딘가에 내 시작과 뿌리가 있다는 것이 저를 조금은 안정적이게 만들어줬거든요. 마치 내가 미국에서 적응하지 못한다면 한국으로 도망칠 수 있을 것이라는 선택지가 만들어진 기분이었죠. 그렇게 제 뿌리를 찾은 것은 기쁜 일이었지만 그럴수록 저는 제 친부모에 대한 원망이 커져갔습니다. 내 부모는 대체 누구이길래 나를 버렸을지, 왜 이렇게 먼 미국까지 입양을 보낸 건지, 저를 포기한 부모님에게 원망이 들더라고요. 하지만 그렇게 어렵고 힘든 와중에도 저는 노력 끝에 미국에서 대학까지 졸업할 수 있었습니다. 위탁가정 아이들이 대학까지 간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저는 제 미래를 위해 충분히 노력하고 투자했어요. 덕분에 대학 내내 좋은 성적을 얻고 새로운 기회도 얻게 됐죠. 이제는 좋은 직장에 취직을 하고 당당한 내 인생을 살면 될 거라 생각했는데 그때 문득 한국에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난 세월을 친부모를 원망만 하고 힘들게 살았지만 한 번쯤은 부모님을 만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고민 끝에 한국행을 결심하게 됐고 20년 만에 한국 땅을 밟게 됐습니다. 그런데 공항에서 당황스러운 일이 벌어지고 말았어요. 입국 심사 도중 공항 직원이 제 여권을 보고 의문을 갖더라고요. 뭐지? 이상한데? 잠깐만 저 좀 따라오시겠어요? 예? 왜 그러세요? 뭐가 잘못됐나요? 그게 여권에 문제가 좀 있는 것 같네요. 이 여권 본인 여권 맞으신가요? 예? 문제가 있다뇨? 무슨 문제요? 당연하죠. 제 여권이에요. 근데 한국 분이신 것 같은데 미국 여권을 갖고 계시네요. 뭐라고요? 이보세요. 당신 지금 그거 인종차별하는 거예요. 동양인은 미국 여권을 가지면 안 되는 법이라도 있어요? 난 한국에서 태어났지만 미국에서 자란 미국 시민입니다. 어릴 적에 입양 가서 미국 시민으로 자랐다고요. 그런 나한테 무슨 문제가 있다고 이러는 거예요? 죄송해요. 너무 화내지 마시고요. 저희 쪽에 문제가 있어서 확인을 좀 해봐야겠으니까 좀 기다려 주시겠어요? 무슨 문제인지 말부터 해줘야죠. 아무 설명도 없이 이렇게 다짜고짜 사람을 데려가는 게 어딨습니까? 보안 문제라 자세히 설명해 드릴 수는 없습니다. 잠시 확인만 하면 되는 거니까 흥분하지 마시고 협조 좀 해주시죠. 저희도 제대로 확인을 해야 하는 문제라서요. 그렇게 이유도 모르고 공항 직원에게 끌려간 저는 그곳에서 한참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여러 번 항의를 해봤지만 그쪽에서는 아직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며 기다려달라는 말뿐이었어요. 결국 저는 한국에 도착해서 공항 밖으로 나가지도 못한 채 몇 시간을 꼼짝없이 갇혀 있어야 했죠. 다행인지 불행인지 밥은 먹고 오라며 공항 안을 돌아다닐 수 있게 해주더라고요. 어차피 여권이 없으면 나갈 수 없으니 이대로 도망갈 수는 없을 거라는 판단이었겠죠. 나를 범죄자 취급하는 건지 뭔지 그 상황이 이해되지 않았던 저는 너무 불쾌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정서와 시스템을 잘 알지 못하는 제가 그 사람들에게 막무가내로 나서기엔 너무 불리한 조건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어쩔 수 없이 공항 안에서 시간을 때우며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공항 안에서 밥을 먹고 다른 사람들을 구경하며 기다린 지도 한참. 가만히 앉아있던 저는 무료함을 이기지 못하고 공항 여기저기를 돌아다니게 됐습니다. 동양인이 비주류인 미국에서 살던 제 입장에서는 온통 한국인들이 가득한 그곳이 저는 내심 신기하기도 했죠. 그렇게 바쁜 한국인들 사이를 돌아다니다가 저는 한 아주머니를 만나게 됐어요. 잃어버린 딸을 찾는다며 전단지를 돌리고 있는 그 아주머니가 저는 무척 신기했습니다. 아이를 잃어버린 사람은 많이 봤지만 공항에서 아이를 찾는다는 사람은 처음 본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순간 아주머니가 현기증이 오셨는지 들고 있던 전단지를 떨어뜨리셨고 종이가 사방팔방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넓은 공항 안에 전단지들이 흩뿌려지자 아주머니는 우왕좌왕하시며 전단지를 줍고 다니셨어요. 다들 바쁜지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고 그 와중에 아주머니는 사람들이 전단지를 밟을까 싶어 손까지 밟혀가며 종이를 줍고 계시는데 그 모습이 너무나 안타까워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연스럽게 그 아주머니를 도와드리게 됐어요. 공항 바닥을 기어다니며 한참을 전단지를 주어 아주머니께 쥐어드렸죠.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아니에요. 도와드리는 게 당연한 거죠. 근데 아까 줍다가 사람들 발에 밟히신 것 같던데 손은 괜찮으세요? 예, 저는 괜찮아요. 다 제가 실수를 해서 그런 건데요. 그래도 조심하면서 하시죠. 다치시면서까지 그러실 필요 있으시겠어요? 그래도 사람들이 우리 딸 얼굴을 밟을까봐 걱정돼서요. 우리 딸 얼굴에 구두 자국 남으면 속상하잖아요. 내 손으로 잃어버린 딸이 그런 수모까지 당하게 하는 건 부모로서 도리가 아닌 것 같아서요. 따님을 참 사랑하시나 봐요. 따님을 꼭 찾으셨으면 좋겠네요. 그렇게 저는 딸을 잃어버렸다는 그 아주머니와 잠시 이야기를 나누게 됐습니다. 아주머니는 20년 전 공항에서 딸을 잃어버리셨다고 하셨어요. 당시 해외에 있는 남편분을 만나기 위해 어린 딸과 비행기를 타기로 했었는데 순간 처음 와본 공항에 정신이 팔린 딸아이의 손을 놓치며 공항에서 딸을 잃어버리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후로 매일같이 공항에 나와 딸을 찾아다닌다고 하셨어요. 지난 20년간 거의 매일같이 말이죠. 그 말을 들은 저는 감동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누구는 아이를 미국까지 입양 보내는데 어떤 부모는 자기 자식을 찾기 위해 이렇게도 노력하는구나 싶어 부럽더라고요. 정말 대단하시네요. 20년을 한결같이 그러시는 게 쉬운 일은 아닐 텐데 이렇게 자신을 찾으려는 부모가 있는 걸 알면 따님도 기뻐하실 거예요. 대단하긴요. 내 손으로 잃어버린 자식 내가 찾는 게 당연한 거지. 나는 내 딸에게 죄인이에요. 이 엄마가 못나서 내 딸을 잃어버렸으니 걔가 나를 원망해도 할 말이 없죠. 그래서 하루라도 덜 미안하고 싶어서 이렇게 매일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라도 하면 언젠가 내 딸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해서요. 아주머니는 꼭 따님을 찾으실 거예요. 이렇게까지 하시면 하늘도 도와주시겠죠. 정말 그럴까요? 그랬으면 참 좋겠는데. 근데 아가씨는 무슨 사연이에요? 아까 들어보니까 20년 만에 한국에 온 거라 그러던데 해외 이민을 갔었나요? 아니요. 이민은 아니고 입양을 갔었어요. 저는 고아였거든요. 그래서 미국으로 입양을 갔는데 그것도 순탄치는 않더라고요. 미국인 양부모님은 좋은 부모님이 아니었고 얼마 안 돼서 이혼하시는 바람에 형제들이 뿔뿔이 흩어지고 저는 위탁가정으로 가게 됐어요. 그렇게 제대로 된 가정에서 지내지 못해서 그런지 친부모님이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제 부모님을 찾으러 왔어요. 아이 세상에 그런 사연이 있었구나. 부모님을 찾으러 왔다니 안타까운 사연이네요. 아가씨도 부모님 꼭 찾았으면 좋겠어요.
그럼 아가씨는 몇 살 때 입양을 간 거예요? 20년 전이면 우리 딸이랑 나이가 비슷해 보이는데. 아, 제가 따님보다 한두 살 더 많아요. 저는 6살에 입양됐거든요. 아유, 그렇구나. 그래도 한두 살 차이면 딱 우리 딸 또래네. 그래서 그런지 아가씨가 낯설지가 않아요. 아까 나를 도와줘서 고마운 것도 있지만 신기하게 왠지 정이 가네. 우리가 꼭 예전부터 알던 사이 같아서. 그럴 게 아니라 한국에서 지낼 곳 없으면 우리 집으로 갈래요? 예? 아주머니 댁으로요? 한국에 부모님 찾으러 온 거면 연고도 없을 거 아니에요. 괜히 불편한 호텔에서 지내느니 우리 집에서 지내요. 지금 우리 아들도 군대 가 있어서 집에 빈 방이 많거든. 아까 나 도와준 것도 고맙고 내가 보답하고 싶어서 그래요. 아니에요. 말씀은 감사하지만 처음 보는 분께 폐를 끼칠 순 없죠. 아이고, 폐라뇨. 그렇게 말하면 섭섭하지. 아가씨 사연 들어보니 남일 같지 않아서 그래요. 나도 비슷한 아픔이 있는 사람이고 우리 딸이 부모 찾는다고 돌아다닐 거 생각하면 가슴 아파서 그래. 그러니까 우리 집 와서 밥이라도 먹고 가요. 응? 그렇게 저는 결국 그 아주머니의 집까지 가게 됐습니다. 아직은 낯선 한국 땅에서 처음 본 낯선이의 집으로 향하는 것이 부담스러운 마음도 있었지만 제게 선뜻 호의를 보여주시는 아주머니의 마음을 거절하는 것도 죄송하더라고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사실은 저도 내심 아주머니를 따라가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평생을 외롭게 살았던 제가 살갑고 따뜻한 그분의 온기를 거절하는 건 너무 어려운 일이었죠. 다행히 제 여권엔 아무 문제가 없는지 무사히 입국 절차를 밟을 수 있었고 그 후 저는 아주머니를 따라 아주머니 댁으로 가게 됐습니다. 어서 와요. 우리 집에 온 걸 환영해요. 집사람한테 대충 얘긴 들었습니다. 이건 누추한 집이라 미안하지만 언제까지고 편한 대로 지내요. 아니에요. 갑자기 찾아온 제가 죄송하죠. 이렇게 환영해 주시니 감사해요, 정말. 감사는 무슨. 내가 밥이라도 한 끼 먹이고 싶어서 억지로 데려온 건데. 아가씨를 그냥 두고 오기가 마음에 걸려서 내 마음 편하자고 한 거니까 아가씨는 지내는 동안 내 집이라 생각하고 편하게 있어요. 필요하거나 불편한 거 있으면 바로바로 얘기하고. 우리 손님이니까 손님 대접을 받아야지. 그래, 필요한 건 뭐든 말해요. 우리도 오랜만에 집에 손님이 오니까 좋네. 아주머니와 아주머니의 남편분께서는 무척이나 인상이 좋은 중년 부부였습니다. 오래전 잃어버린 딸과 군대에 갔다는 아들의 빈자리 때문인지 집이 휑하고 쓸쓸해 보였지만 저는 이상하게 그 집이 무척이나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그동안 제가 지냈었던 입양 가정이나 위탁 가정의 분위기와는 무척 다르구나 싶었습니다. 저를 반겨주시고 기쁘게 맞아주시는 아주머니와 아저씨 덕분에 저도 처음 가본 그 집에서 너무나 편하게 지낼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먼 길 오느라 고생했을 텐데 우선 좀 씻고 쉬어요. 씻고 나오면 밥 차려줄 테니까 다 같이 밥 먹고. 혹시 불고기 좋아해요? 미국에서 살아서 입맛이 우리랑은 다를 텐데 뭘 좋아하는지 모르겠네. 저 다 잘 먹어요. 불고기도 좋아하고요. 어머, 불고기 좋아해요? 미국에서 살았을 때 먹어봤어? 네, 제가 한국에서 온 걸 알고 어른들이 한인교회에 데려다 주셨거든요. 그래서 그때 처음 먹어보고 맛있길래 그 후로도 종종 먹었어요. 한인타운만 가도 한국 음식들이 많거든요. 아유, 그랬구나. 그럼 한식도 곧잘 먹겠네. 그럼 내가 실력 발휘해볼 테니까 걱정 말아요. 아주머니께서는 제게 뭐라도 해주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았어요. 아마도 그건 자신이 잃어버린 딸이 어딘가에서 그렇게 환대받기를 바라시는 마음이 아니었을까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마음이 참 감사했어요.
어쩌다 이렇게 좋은 분들이 그런 가슴 아픈 일을 당하셨는지 안타까울 따름이었죠. 하긴 저도 친부모에게 버려져서 멀리 타국으로 입양 갔다가 이제서야 부모 찾겠다고 돌아왔으니 제가 그분들 사연을 안타까워할 형편은 아니지만요. 그렇게 아주머니가 식사 준비를 해주시는 동안 저는 샤워를 하기로 했습니다. 남의 집에서 너무 편한 게 아닌가 싶기도 했지만 오랜 비행으로 피곤해했던 데다가 공항에서 발이 묶여 한참 동안 씻지 못하고 구른 탓에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거든요. 당장이라도 씻고 싶다 싶었던 탓에 저는 제게 욕실을 내어주시는 아주머니에게 감사할 수밖에 없었죠. 손님인 저 대신 욕조를 씻어 물을 받아주시는 아주머니의 행동에서도 따뜻함이 느껴졌습니다. 뜨끈한 물에 몸 좀 풀어요. 이렇게 푹 담그고 나오면 피로도 좀 가실 거야. 어디 보자. 이 정도면 너무 뜨겁지 않을 것 같은데? 저한테도 이렇게 잘해주시는 분이면 친딸에게는 얼마나 잘해주실까 싶어 괜히 부러운 마음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자식 잃어버리고 고통받으시는 분을 두고 그런 생각을 하는 게 철없다 싶지만 저는 아주머니를 보며 자꾸만 이런 분이 제 부모님이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설마 나를 버린 내 부모가 이렇게 좋은 사람들일 리 없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그래도 이분들이 내 부모님이면 얼마나 행복할까 싶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알지도 못하는 그 잃어버린 따님이 부러웠어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런 분들의 사랑을 누리지 못하고 소식을 모르는 그 따님이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그렇게 욕조에서 한참 동안 별별 생각을 다 하던 저는 식사 시간을 알리는 아주머니의 노크 소리에 욕조에서 나와야 했어요. 밥 다 됐는데 이제 나올래요? 네, 금방 나갈게요.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나와요. 서두르다가 미끄러질라. 아이고, 다 큰 처자한테 내가 너무 악이 돼야 될 텐네. 근데 이해해줘요. 내 눈엔 아가씨가 꼭 우리 딸 같아서. 그래서 그런지 자꾸만 신경이 쓰이고 걱정되네. 아니에요, 괜찮아요. 저도 아주머니가 저 걱정해 주시는 게 좋은걸요. 제 사정이 그렇다 보니 그동안 누구한테 이런 관심 받아본 적이 없어서요. 아이고, 짠해서 어쩌나. 이렇게 예쁜 딸내미가 어쩌다 그랬을까. 그럼 우리 집에 있는 동안만이라도 집에 왔구나 생각하고 있어. 아니에요. 지금도 충분히 편한걸요. 저한테 너무 신경 써주셔서 오히려 제가 죄송해요. 아니야, 죄송할 게 뭐 있어. 난 아가씨가 정말 좋아서 그래요. 오히려 내가 해주고 싶어서 해주는 건데. 야, 아가씨 말처럼 나도 우리 딸이 살아 돌아온 것 같아서 기분이 좋네. 어쩌면 내가 이러는 게 아가씨한테 민폐가 아닌지 몰라. 아니요, 저 정말 괜찮아요. 그러니까 편하게 대해주세요. 저도 잠시나마 부모님 정 느낄 수 있어서 좋은걸요. 그렇게 생각해주면 정말 고맙지만. 그럼 이 아줌마가 욕심 좀 부려도 될까? 그럼 우리 집에 있는 동안 아가씨가 우리 딸 해줘요. 어쩌다 이렇게 좋은 분들을 만나서 이런 귀한 대접을 받을 수 있는지 저는 놀랍고 감사하기만 했습니다. 분명 몇 시간 전 공항에서만 하더라도 20년 만에 돌아온 고향 땅에서 이방인 취급을 받고 괜한 오해를 사서 짜증스럽다 생각했는데 그 덕분에 이런 좋은 인연을 만나게 된 것이 참 다행스럽게 느껴졌어요. 불행이라 생각했던 일이 행운이 됐으니 말입니다. 그렇게 저를 딸처럼 귀하게 대접해 주시는 아주머니께서 저를 위해 진수성찬을 차려주셨습니다. 한인타운에서도 먹어본 적 없던 갖은 반찬들이 상 위에 가득 차려져 있더라고요. 급하게 준비한다고 별로 차린 게 없네. 입에 맞을지 모르겠지만 마음껏 들어요. 아니에요. 정말 많은걸요. 어떻게 이렇게 많은 음식을 혼자 다 하셨어요? 전 도와드린 것도 없는데 얻어먹기만 해도 될지 모르겠네요.
아유, 뭐 어려울 것도 없었는데. 그냥 집에 있던 반찬 몇 개랑 요리 몇 개 한 것뿐이에요. 먹을 건 영 없어. 아들이 군대 간 뒤로는 우리 둘이 지내느라 변변찮게 해먹는 게 없어서. 아무튼 마음껏 들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음식이 하나같이 다 맛있어요. 그동안 제가 먹었던 한식은 비교도 안 되네요. 진짜 맛있어요. 아주머니께서는 급히 준비하느라 차린 게 없다며 민망스러워 하셨지만 식탁 가득 차려진 음식들은 전부 하나같이 정성 들여 준비한 티가 났습니다. 그 음식들은 제가 그동안 먹은 한식들과는 전혀 다른 음식들이었어요. 음식들이 전부 정갈하고 따뜻함이 느껴지는데 이런 게 집밥이구나 싶었죠. 가끔 한국 드라마에서 부모님이 차려주신 집밥을 먹고 추억을 떠올리고 향수를 느끼는 걸 보며 이 집밥이라는 게 어떤 의미일지 늘 궁금했었거든요. 고아로 자라며 그런 추억이 없던 제게 아주머니의 음식들은 맛있는 밥 한 끼 그 이상의 의미가 됐습니다. 그래서 순간 눈물이 날 것 같은 기분을 겨우겨우 참아낼 수밖에 없었죠. 아주머니도 잃어버린 딸을 그리워하는 마음처럼 제게 마음이 가시는 듯 제가 지내는 동안 무척이나 잘해주셨습니다. 그렇게 그 집에서 지내는 동안 아주머니와 아저씨의 극진한 관심을 한몸에 받으며 저는 점점 더 그 집 식구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내 욕심이고 말도 안 되는 일이라 생각하면서도 내가 정말 이 집 딸이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자꾸만 하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제가 며칠간 아주머니 댁에서 지내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줌마, 오늘 설거지는 제가 할게요. 저 주세요. 아유, 무슨 소리야. 손님이 설거지를 왜 해? 이건 내가 하면 되니까 수진이 너는 가서 쉬고 있어. 아참, 아줌마가 과일 먼저 깎아줄까? 앉아서 먹고 있을래? 아니요, 과일은 설거지 다 하고 같이 먹어요. 그리고 이제 설거지는 제가 할게요. 그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밥만 얻어먹는 게 죄송해서 그래요. 아유, 죄송이라니. 수진이 너는 매번 미안한 것만 그렇게 많니? 아줌마가 해주고 싶어서 그러는 건데. 우리 집에 있는 동안은 내 딸 하기로 했잖니. 자식한테 일 시키고 싶은 엄마가 어딨겠어, 안 그래? 그럼 아줌마도 너무 하시는 거네요. 부모님한테 받기만 하려는 자식이 또 어딨겠어요. 원래 딸들이 엄마 도와서 하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아줌마가 저한테 일 안 시키시는 게 제가 손님이라서 그런 것 같아서 섭섭해요. 전 그냥 돕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게 제 마음도 편하고요. 그러니까 이번엔 아줌마가 양보해 주세요. 아이고, 수진이 네가 또 그렇게 얘기하면 아줌마가 할 말이 없네. 그래, 그럼 부탁 좀 할게. 네, 믿고 맡겨만 주세요. 제가 어릴 적부터 설거지를 도맡아 해서 설거지 하나는 잘하거든요. 제게 한사코 일을 시키지 않으시려는 아주머니를 설득하여 겨우 고무장갑을 받아낸 저는 아주머니 대신 설거지를 하기로 했습니다. 벌써 며칠째 그 집에서 공짜 잠을 자고 공짜 밥을 얻어먹으면서 매번 죄송했거든요. 제가 얼마나 더 그 집에서 지낼진 모르는데 항상 받기만 하는 것도 너무 염치 없다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 설거지라도 제가 해야겠다 싶었죠. 그렇게 설거지를 하려고 하던 저는 일하는데 걸리적거리는 머리카락을 질끈 올려 묶었습니다. 그러자 드러난 제 뒷덜미를 보신 아주머니가 순간 제 목을 보고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이게 뭐니 수진아? 너 목에 파란 점이 있네? 예? 아, 맞아요. 저 목 뒤에 파란 점이 있어요. 신기하죠? 이건 원래 있던 거니? 네, 어릴 때부터 원래 있었던 거라 그러더라고요. 처음엔 몽고반점인 줄 알고 나이 들면 없어질 거라 생각했는데 지금까지 계속 안 없어지는 거 보면 그냥 점인 것 같기도 해요. 파란 점은 흔하지 않아서 보는 사람마다 신기해하더라고요. 아주머니도 제 점이 신기하세요? 그게 아니고
우리 딸도 목 뒤에 파란 점이 있었어서 말이야. 둘이 똑같은 점이 있다니 어떻게 이런 우연이 있을 수가 있니? 아주머니께서 제 목 뒤에 점을 보고는 잃어버린 딸도 그런 점이 있었다고 하시는 겁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제가 살면서 저처럼 그런 파란 점을 가진 사람은 본 적이 없었는데 저와 똑같은 자리에 똑같은 점이 있는 사람이 있다니, 그것도 그 점의 주인공이 아주머니가 오래전 잃어버린 따님이라는 것이 놀라웠습니다. 이런 우연이 있을 수 있는 건지 저는 그 일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나 혼란스러웠어요. 아주머니께서도 무척 놀라고 충격을 받으셨는지 그렇게 저희는 서로 한참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우연이 있을 수도 있는 건가요? 아니 점이 별거라고 비슷한 곳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신기하긴 하네요. 아니다. 아무래도 이게 그냥 우연일 리가 없는 것 같아. 혹시 수진이 네가 우리 영은이인 거 아니니? 예? 설마요. 그럴 리는 없을 것 같은데. 그랬더라면 제가 입양을 갔을 때 이름이 영은이였어야 하잖아요. 전 한국 이름이 수진이에요. 이름도 다르고 나이도 다른데 어떻게 제가 영은이겠어요. 그 아주머니 마음은 알지만 그건 아닐 거예요. 그럴까? 근데 나는 수진이니가 왜 이렇게 내 딸 같은지 모르겠구나. 아무래도 마음이 같던 건 저뿐만이 아니었나 봅니다. 아주머니도 내심 제가 딸이었으면 싶으셨던 건지 제가 잃어버린 딸이었으면 좋겠다는 가슴 아픈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중에 제 목 뒤에 딸과 똑같은 점이 있는 것을 보시곤 놀라실 수밖에 없으셨을 거예요. 아닐 거라 생각하지만 아주머니도 자기도 모르게 혹시 제가 잃어버린 딸이 아닐까 생각하신 듯 하더라고요. 하지만 제가 아주머니의 딸일 순 없었습니다. 저는 영은이보다 나이도 많고 이름도 다르잖아요. 그런 제가 아주머니의 딸일 리 없다고 생각했어요. 게다가 애초에 아주머니의 따님은 공항에서 잃어버렸으니 한국에 있을 거고 저는 미국으로 입양이 됐으니 서로 사정이 달랐고, 그래서 그 일은 그냥 우연이라 생각하고 넘어가기로 했어요. 그러는 사이 저는 제 친부모를 찾기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제 입양 기록에 대해 거의 알고 있는 것이 없어서 제가 직접 입양기관을 찾아가 봐야 했는데 이게 무슨 일인지 그마저도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저를 입양 보냈다는 기관에서 저에 관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았거든요. 김수진이라는 아이가 미국으로 보내진 것까진 확인할 수 있었지만 제 부모님에 대한 기록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였죠. 저희는 입양 위탁 기관이다 보니 저희 쪽에 서류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더 알아보시려면 담당 보육원으로 찾아가셔야 할 거예요. 그게 무슨 무책임한 말이에요. 저는 이 기관을 통해서 입양이 보내졌는데 그럼 여기에 저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죠. 위탁이라느니 뭐니 그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한국은 이런 식으로 아이들 입양을 보내는 건가요? 이렇게 무책임하게?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네요. 글쎄요. 제가 입양 담당자도 아니고 더 드릴 수 있는 말씀이 없네요. 그렇다고 이제 와서 벌써 20년이나 지난 일을 책임을 따져 물을 수도 없잖아요. 자기들이 미국으로 입양까지 보내놓고는 이제 와서 무슨 소리를 하는 건지 아무도 책임질 수 없다는 입양기관의 말에 황당하기만 했습니다. 이 사람의 인생이 달린 일에 이렇게 성의 없을 수 있는지 정말 어이없고 화가 났지만 거기서 제가 따져봐야 얻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어쩔 수 없이 제가 있었다는 보육원으로 찾아가게 됐습니다. 하지만 그마저도 제대로 된 정보가 없어서 허탕을 쳐야 했어요. 분명 입양업체에서는 땡땡 보육원이라고 알려줬는데 그곳은 지어진 지 20년이 채 되지 않은 곳이었어요. 어디에도 김수진이라는 제 정보가 없더라고요. 한국에만 오면 금방 부모님 소식을 찾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나를 입양 보낸 보육원도 제대로 찾지 못하는 상황이 답답하기만 했습니다. 관련 기관을 수소문해 다녀봐도 전부 도움을 줄 수 없다는 말뿐 다들 저를 도와줄 생각은 없어 보였어요. 어떻게 이런 무책임한 일이 있을 수 있는지 다시 생각해봐도 기막히고 분통 터질 일이었네요. 제가 미국으로 입양을 갔었던 80년대에는 한국의 사정이 여의치 않았답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정보도 없이 입양을 떠나는 아이들이 수두룩했고 부모 이름이나 아이 이름이 잘못 적혀 있는 경우도 흔했대요. 미국에서 자란 저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지만 90년대까지도 그런 일들이 있었다고 하니 80년대에는 더 심했겠구나 싶었습니다. 하긴 88 올림픽을 유치하기 위해 초가집들을 전부 없애고 주민들을 강제 이주시켰던 전적이 있는 정부였으니 그 시절 그런 정부가 아이들 입양에 얼마나 신경을 썼으려나요? 아마 저 역시도 그런 피해자 중 하나가 아닐까 싶었습니다. 어쩌면 제가 알고 있는 제 이름조차도 제 진짜 이름이 아닐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럼 나는 이름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내 부모를 찾으려고 하는 건데 그게 가능할 리가 없다 싶었죠. 그래서 저는 제가 직접 친부모를 찾는 것을 포기하기로 했습니다. 언제까지 한국에서 지낼 수도 없는데 의미 없는 일로 시간을 낭비할 수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부모 쪽에서 제 소식을 알 수 있도록 제 DNA를 남겨두기로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DNA 채취가 보편적이지 않았고 이제 막 시행이 되는 추세였던 것 같아요. 저도 물어물어 방법을 알아보다가 알게 됐거든요. 그렇게 저는 제 유전자 정보를 관련 업체에 등록해두고 다시 미국으로 떠날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제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아주머니와 아저씨에게 작별 인사를 드려야 했죠. 저 아줌마, 저 다음 주에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게 될 것 같아요. 뭐? 벌써? 아니, 그 부모님 소식은 찾은 거니? 계속 고생한다 그러더니 벌써 미국으로 가는 거야? 그게 제가 한국에 더 있어봐야 별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아서요. 입양기관에서 저를 도와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더라고요. 심지어 제 이름이나 나이조차도 제대로 된 정보가 아닐지 모른다고 하는 거 있죠? 나라에서 입양 보내놓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있는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그게 무슨 말이야? 수진이 네 한국 이름이 수진이가 아닐 수도 있다는 말이니? 네. 물론 그것도 확실한 건 아니지만 그럴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저에 관한 입양 관련 서류를 찾을 수 없는 상황이래요. 제가 입양 가기 전까지 지내고 있던 보육원도 못 찾았고요. 뭐 이런 일이 있나 싶지만 80년대에 이런 일이 종종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워낙 해외 입양을 많이 보내서 아이들 정보가 잘못되는 일이 비일비재했다는 거예요. 저도 그런 경우라고 아주 확신할 수는 없지만 제가 그런 상황이 아니라고도 할 수도 없으니까요. 아무튼 그래서 제가 한국에 있어봐야 더 소용없을 것 같아요. 뭐 언제까지 여기서 신세 질 수도 없고 그래서 이제 떠나려고요. 우린 언제까지고 있어도 괜찮은데 그렇게 서두르지 않아도 되는데. 아니에요. 저도 다시 제 삶을 찾아야죠. 한국에 계속 있는다고 부모님을 찾을 수 있으리라는 보장도 없고 마냥 기다리기만 하는 게 바보 같기도 해서요. 대신 그래도 혹시 제 부모님이 저를 찾을 수도 있지 않을까 해서 DNA를 남겨두기로 했어요. DNA? 그걸 남기면 가족을 찾을 수 있는 거니? 그렇다네요. 유전자 검사로 가족을 찾아준다고 해요. 그러고 보니 아주머니도 하시면 좋겠네요. 아줌마도 이참에 DNA 남겨보세요. 아줌마 따님도 가족들을 찾고 있을지 모르잖아요. 저는 아주머니에게 제 사정을 말씀드리며 아주머니도 DNA를 남겨두시라 권해드렸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아주머니는 그런 게 있는 줄도 몰랐다며 제게 고마워하시더라고요.
다음날 저는 아주머니를 모시고 같이 가서 DNA 채취를 도와드렸고 저는 이제 제 할 일은 끝난 것 같다며 미국으로 돌아갈 짐을 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저는 깜짝 놀랄 만한 소식을 들을 수 있었어요. 기관에서 제 DNA와 일치하는 누군가가 나타났다는 이야기를 전해줬거든요. 가족을 다시 찾더라도 한참은 걸릴 거라 생각했는데 말이에요. 그런데 아주머니도 제게 놀랄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수진아, 나 방금 그 기관에서 전화를 받았는데 우리 유전자랑 동일한 사람이 있다 그러는구나. 그래서 지금 바로 오라 그러더라. 아이 세상에, 이게 정말 꿈은 아니겠지? 이제 정말 우리 딸을 찾을 수 있는 거야. 정말이에요? 정말 잘 됐어요. 아줌마 꼭 따님 찾으실 거예요. 제가 다 기쁘네요. 근데 저도 좋은 소식이 있어요. 저한테도 연락이 왔거든요. 일치하는 사람이 나타났다고. 안 그래도 저도 지금 바로 찾아가 보려고 하는데 아줌마도 같이 가세요. 어머, 정말이니? 아니, 이런 경사가 또 어디 있어? 그래, 같이 가자꾸나. 어찌된 일인지 아주머니와 제게 동시에 그런 연락이 찾아온 겁니다. 저는 서로 돕다 보니 좋은 일도 같이 오나 보다 생각했죠. 그렇게 아주머니와 같이 담당 기관으로 찾아간 저는 그 자리에서 상상도 못한 기적을 맞게 됐습니다. 어떻게 두 분이 같이 오세요? 예? 저희는 연락받고 왔거든요. 저는 며칠 전에 제 부모님을 찾겠다고 DNA를 남겨뒀고 여기 아주머니께서는 따님을 잃어버리셔서요. 두 분은 서로 아는 사이세요? 얼마 전에 우연히 알게 돼서 제가 아주머니께 신세를 지고 있었어요. DNA 등록도 제가 알려드렸고요. 아이 세상에, 어떻게 이럴 수가. 아니 어떻게 두 분이 이런 인연이 있대요? 예? 뭐가요? 저희가 뭐 이상한 인연인가요? 저희가 찾았다던 가족분이 이렇게 두 분이세요. 이 아주머니가 김수진 씨 DNA와 일치하시는 분이시라고요. 아마 정확한 검사를 더 해봐야 확실해지겠지만 서로 부모님과 딸을 찾고 있었던 거라면 지금 정황상 두 분이 모녀 관계가 맞는 것 같네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아줌마가 저희 엄마일 수도 있다고요? 아니 수진이가 우리 영은이라고요? 이 세상에 어떻게 정말 이런 우연이 있을 수가? 저와 아주머니의 DNA가 일치한다는 담당자의 말에 저는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인지 처음엔 이해를 할 수가 없었어요. 아주머니가 제 목 뒤에 점을 보고 혹시나 하셨을 때도 그냥 희한한 우연일 거라 생각하고 말았는데 정말로 아주머니가 제 친어머니일지 모른다는 말에 갑자기 가슴이 떨리더라고요. 이게 무슨 일인진 몰라도 저는 아주머니가 정말로 제 친어머니였으면 좋겠다고 빌었습니다. 그렇게 다시 검사를 하게 됐고 검사 결과는 놀랍게도 친자관계 일치였어요. 진짜로 아주머니가 제 어머니가 맞았던 거였죠. 축하드립니다. 두 분이 친자관계가 확실해지셨어요. 이분이 잃어버리셨던 따님이 맞습니다. 정말이에요? 정말 이분이 우리 어머니라고요? 영은아, 너 정말 영은이 맞니? 우리 영은이 맞아? 엄마? 아줌마가 진짜 우리 엄마라고요? 어떻게 이런 우연이 있을 수가 있죠? 아이고 세상에, 내가 내 딸을 코앞에 두고도 몰라봤구나. 내가 너를 앞에 두고도 몰라봤어. 미안하다 영은아, 미안해. 이 엄마가 너를 잃어버리고 너를 알아보지도 못하고 나는 정말 엄마 자격도 없는 사람이야. 미안하구나. 엄마, 정말 우리 엄마 맞아요? 엄마 정말 보고 싶었어요. 난 엄마가 나를 버린 줄만 알고 평생 부모님을 원망하면서 살았는데 이렇게 좋은 분인지도 모르고 원망만 해서 죄송해요, 엄마. 내가 미안하다. 내가 미안해. 다 내 탓이야. 내가 네 손을 놓아선 안 되는 건데
어린 너를 제대로 챙기지 못해서 내가 생태 같은 내 자식을 잃어버렸어. 그러고도 내가 너를 알아보지도 못하고. 괜찮아요. 그래도 결국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됐잖아요. 부모님을 못 알아본 건 저도 마찬가지인걸요. 전 이제라도 부모님을 찾은 게 너무 기뻐요. 엄마는 저를 앞에 두고도 자식을 알아보지 못했다며 자책하셨지만 저는 되려 부모님께 죄송했습니다. 두 분은 20년을 저를 찾아다니셨는데 저는 그런 줄도 모르고 얼굴도 모르는 제 부모님을 원망만 했었으니까요. 그게 얼마나 철없고 한심한 일이었는지 뒤늦게 후회가 들더라고요. 하지만 이제 그런 후회는 아무 소용 없었습니다. 과거에 어찌됐던 저는 결국 부모님을 찾았고 저분들이 내 부모님이었으면 좋겠다는 제 소원을 이루었으니까요. 그날 공항에서 발이 묶이고 아주머니를 만났던 것, 어쩌면 이게 다 운명이었는지 모르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서로의 간절함이 기적을 만들어줬던 건지 그렇게 저희는 20년 만에 눈물의 상봉을 하게 됐습니다. 이미 제가 그 집에서 지내며 한솥밥을 먹는 사이가 됐지만 부모 자식의 연으로 만난 것은 남다른 의미였어요. 그저 부럽고 좋은 아주머니 아저씨에서 엄마 아빠로 부를 수 있다는 게 정말 꿈 같은 일이었죠. 아직은 입에 붙지 않아 낯설은 단어였지만 내게도 엄마 아빠가 있다는 것만으로 저는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행복을 만끽하는 와중에도 이해되지 않고 의아한 점들이 있었어요. 그건 바로 제 입양 문제였죠. 엄마는 저를 데리고 해외여행을 가시려던 중에 저를 잃어버리신 거라 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분명 보육원에서 자란 고아로 해외 입양이 보내지게 됐던 거죠. 심지어 이름도 나이도 다른 채 말이에요. 어째서 저는 실종 아동이었던 제가 미국으로 입양을 갔고 여태 제 이름이 아닌 타인의 이름으로 살아왔던 것인지 꼭 알고 싶었어요. 어쩌면 그 원인이 저희가 이산가족이 된 이유일 테니 말이죠. 그렇게 저는 부모님과 함께 저를 입양 보냈던 기관을 다시 찾아가게 됐습니다. 그 입양 기관은 7, 80년대 수많은 아이들을 해외 입양 보낸 아주 큰 기관이었어요. 하지만 그렇게 규모 있는 기관치고는 일 처리하는 방식은 주먹구구였죠. 제가 찾아갔을 때에도 자기들은 모르는 일이라며 오래전 일을 누구에게 따지겠냐고 했잖아요. 그때는 제가 싸워서 할 수 있는 일이 없을 것 같아 포기했지만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누구보다 든든한 부모님이 계시기에 이번엔 제대로 따져봐야지 생각했죠. 분명히 뭔가 잘못됐다 생각하셨던 부모님은 저보다 더 화가 나셔서 담당자들을 찾아다니셨습니다. 그리고 고생 끝에 제가 입양 가던 날 아이들의 입양을 도맡았던 책임자 한 사람을 찾아내시게 됐죠. 하지만 어렵게 찾아낸 담당자는 자기는 아무것도 모른다며 사실을 얘기해 주려 하지 않았어요. 고소와 협박이 오가는 와중에도 그 사람은 아주 떳떳하고 당당하더라고요. 하지만 담당자가 그렇게 나올수록 저희는 문제가 크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그랬기에 저와 부모님은 꼭 진실을 알아야 했죠. 그래서 저희는 그날 그 자리에 있던 다른 사람을 더 찾기 시작했고 결국엔 제가 입양을 가던 날 아이들의 위탁모로 함께 있었던 다른 내부자를 찾을 수 있었어요. 그렇게 그 사람을 찾아서 듣게 된 이야기는 무척이나 황당하고 기막힌 것이었습니다. 그때 뭐가 이상하긴 했었어요. 애들 숫자가 늘었다 줄었다 했었거든요. 갓난 아이들이야 박스에 눕혀놓으니 수가 헷갈릴 일이 없지만 걸어다니는 아이들은 통제가 안 되잖아요. 인솔하는 어른은 몇 안 되는데 애들은 많다 보니 그럴 수밖에요. 뭐 그래봐야 4, 5살쯤 되는 어린아이들인데 걔들이 가만히 있으란다고 가만히 있겠어요? 지들이 입양을 가는지 놀러 가는지도 모르는 애들이라 처음 보는 공항이 신기하다고 막 뛰어다니고 그랬죠.
그러다 몇 명이 없어졌다고 선생님들이 찾아다니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겨우 다 모아서 출국을 하려는데 이번엔 또 한 명이 더 늘었다 그랬나? 그럼 원래 입양 가던 아이의 숫자보다 하나가 더 있었다는 거예요? 자세히 좀 얘기해 주세요. 저도 자세한 일은 몰라요. 제가 담당자도 아니고 나는 그냥 갓난애들 돌봐주던 보모일 뿐이었으니까. 그래도 대충 돌아가는 분위기 같은 건 알잖아요. 근데 다른 사람들 얘기하는 거 보니까 애가 하나 더 있나 보더라고. 그러면 뭐 사실은 한 번 정도 확인해 봐야 하는 건데 그때는 워낙 그런 시절이니까 뭐 그냥 누가 실수를 했나 보다 하고 데리고 간 거지. 근데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공항에 있던 다른 아이가 딸려간 게 아닌가 싶기도 해요. 애들끼리 놀다가 같이 딸려왔을 수도 있고. 정황상 저는 아무래도 실수로 입양이 됐던 것 같았습니다. 해외 입양을 기다리는 아이들 사이에 엄마를 따라 비행기를 타려던 제가 섞여 들어갔던 것이겠죠. 하지만 겨우 4돌이었던 저는 상황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고 엄마를 잃어버린 채 입양 가는 비행기에 올랐던 것입니다. 하지만 입양기관 담당자들은 아이의 숫자가 맞지 않은 것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고 저처럼 고아도 아닌 아이를 입양을 보내며 멀쩡한 가정을 파탄내고 저희 가족을 20년간 생이별을 시켰던 거였어요. 어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지 분통이 터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일로 담당 기관을 찾아가 고소도 해보고 법적인 조치를 취하려 했지만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미 오래전이라 책임을 질 사람도 없었고 저에 대한 서류가 없어진 바람에 제가 실수로 입양 보내졌다는 것을 증명할 길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라도 서로를 찾은 것을 다행으로 여기기로 하고 현실을 살기로 했습니다. 누군가의 실수로 잃어버린 20년을 보상받을 순 없었지만 이제라도 가족을 찾은 것은 정말 다행인 일이었으니까요. 그렇게 그 후로 20년 가까운 세월이 흘렀고 이제는 저도 한 아이의 엄마가 됐네요. 아이를 낳아 길러보니 부모님의 마음이 더 와닿는데 그럴수록 저는 저희 부모님이 참 대단한 분들이셨구나 싶어요. 잃어버린 자식을 찾기 위해 수십 년을 포기하지 않으셨던 그 인내와 노력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이제는 더더욱 잘 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일을 더 이상 기적이라 생각하지 않게 됐어요. 제가 부모님과 다시 만난 그 일은 공항에서 잃어버린 딸을 찾기 위해 매일 공항을 오가시던 부모님의 노력이 만들어낸 필연이 아니었을까 싶네요. 그러니 여러분들도 원하시는 바를 포기하지 마시고 노력하시길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